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태양계 구성원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계 구성원에는 어떤 천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태양이 있고요. 태양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우리가 행성,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위성, 그 다음에 해성, 그 다음 소행성, 유성 등등 굉장히 그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성, 특히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을 우리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느냐 바깥쪽 궤도를 도느냐에 따라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모습, 그리고 외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성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태양계가 현재 회전하고 있는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지구의 북극 위에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황도니까 그 황도면에 대해 수직한 환극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그런 거 무시하시고 지구의 북쪽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구의 북쪽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태양계 회전 방향은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반시계,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도 반시계, 그 다음에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도 반시계, 그리고 행성들이 공전하는 방향도 모두 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물론 예외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우리 행성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우리 이각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각은 뭐냐면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있다면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이 0도죠. 오케이, 이 각이 0도일 때를 우리는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 그런데 내행성의 경우에는 합이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태양의 앞쪽에 있을 때를 내합, 태양의 바깥쪽에 있을 때를 외합이라고 하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는 합이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합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각이 이번에 180도가 되는 경우는 외행성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에는, 즉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충이라고 하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만 충이 나타나겠죠. 자, 내합의 경우에 그리고 충의 경우에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림을 보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각이 내행성의 경우에는 이각이 어느 범위 이상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이때 최대값을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태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졌을 때를 서방 최대 이각, 그리고 왼쪽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졌을 때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그 방위표에서는 이렇게 사자로 그리는 방위표 있잖아요. 방위표에서는 오른쪽이 동쪽인데 이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렇죠. 방위표는 북쪽을 본 거고 이거는 남쪽을 본 거였어요. 지구에서 태양을 보려면 또는 행성을 보려면 남쪽을 봐야 됩니다.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니까 서방, 서쪽 방향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서쪽 방향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졌다. 반대로 이 경우에는 동쪽 방향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동방 최대 이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외행성의 경우에 최대 이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와 행성이 이루는 각이 90도인 지점이 두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역시 태양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서구, 서방 최대 이각 서구 같죠. 그리고 태양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동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리하면 내행성의 경우에는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
동방 최대 이각 이런 위치 관계가 존재하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는 충, 동부, 그다음에 하, 서부, 충 이와 같은 위치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겉보기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우리 지구 밖에서 본 거고요. 우린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을 보았을 때 이 행성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아까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행성은 영어로 플래닛, 방랑자별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단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다 보니까 별자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운동이 겉보기 운동, 실제 운동이 아니라 서로 아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태양과 그 다음에 행성들이 태양의 둘레를 공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V, 금성을 예를 들었습니다. 비너스. 비너스도 태양의 둘레를 돌고 그리고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돌죠. 이때 공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케플러 법칙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우리 공전 궤도 반지름이 더 작은 우리 금성이 지구보다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성이 V1에 위치했을 때 지구가 E1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다면 금성이 V2 가는 사이에 지구는 E2만큼 오겠죠. 금성이 V3 가는 동안에 지구는 E3. 자,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에 이동한 거에 같은 첨자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금성의 겉보기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쪽에 그 천구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럼 모든 별들이 이 천구면에 투영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구가 E1에 위치했을 때는 금성이 V1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금성이 요리로 가고 지구가 요리로 오게 되면은 그 사이에 금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있는 별자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V1에서 V2로 이렇게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 우리 지구에서 지금 행성을 볼 때는 항상 남쪽을 봐야 됩니다. 남쪽을 기준으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겉보기 운동을 천구면상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을 우리는 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에서 동인데 순행이네. 왜 그러냐면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적경이 증가하면 순행. 반대로 자 그런데 여기 지구가 E4에 위치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금성이 V4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E5로 오는 동안에 금성은 V5로 지구가 이동한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천구상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구가 E6에 왔을 때는 금성이 V6, 이 사이에는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겉보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역행, 적경이 감소하는 구간을 역행이라고 하고요. 순행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역행을 하려면 잠시 머무르는 지점, 이 지점. 역행하다 순행을 하려고 하면 잠시 머무르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는 U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머무른다 해서 머무를 U자를 써서 자 이와 같이 행성과 지구의 공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특히 내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행과 역행과 다시 순행을 반복하는 이러한 시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이 언제 관측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행성이 관측 가능한 시각은 여기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태양이 남중했을 때가 몇 시예요? 태양시 배웠잖아요. 몇 시예요? 낮 12시가 되겠죠. 낮 12시 근처에는 대낮에는 금성이 떠있긴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밝으니까. 그럼 금성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금성이 태양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오른쪽 요 반원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즉 이각이 어느 쪽이죠 이게? 서방 이각일 때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태양보다 금성이 먼저 뜨겠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태양보다 금성이 먼저 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어디에서? 해가 뜨는 거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죠. 해가 뜨는 것이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동쪽 하늘. 자, 그래서 태양보다 금성이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는 우리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태양보다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아침에 태양이 뜨고 나서 금성이 뜨죠. 해 뜨고 나서 금성이 떠봐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관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관측이 안 되다가 언제 관측 가능하냐? 해가 지고 나서 관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 어느 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이것처럼 여기가 서쪽 하늘이에요. 해 지고 나서 서쪽 하늘의 금성이 아직 지지 않은 것이 이렇게 관측이 되겠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거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금성이 태양보다 서쪽에 있을 때 V1, V2, V3, V4, V5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관측될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V1 태양보다 뒤에, V2, V3가 거의 최대 이각이죠. 그리고 다시 최대 이각에서 V4, V5로 태양의 앞쪽으로, V4, V5로 태양의 앞쪽으로 오는 이런 모습으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이 그림은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해가 뜨는 위치도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아시죠? 해가 뜨는 위치가 여름에는 더 북쪽으로 치우치고 겨울에는 더 남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실제 금성이 보이는 위치는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은 지금 현재 금성이 태양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V1에서 V2, V3, V4, V5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관측되느냐 하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자, 태양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언제 관측이 되죠? 그렇죠. 해 지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하죠. 이 그림이 바로 서쪽의 모습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해 질 무렵에 V1에 위치해 있을 때는 여기에서 금성이 관측되고, V2, V3, V4, V5, V3에 있을 때 가장 관측 가능한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만약에 동쪽 하늘에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대칭이 되도록 동쪽 하늘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은 이렇게 항상 해진 후 서쪽 하늘이나 그 다음에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겉보기 크기와 위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금성의 크기도 달라져 보여요. 자, 우리 천체의 크기는 보통 각 크기 또는 시직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천체의 실제 크기는 거리를 알아야 알 수 있잖아요. 거리를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는 그냥 겉보기 크기니까 각 크기 또는 시직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시직경 또는 각 크기라고 하는데, 금성이 V1, V2, V3, V4, V5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각 크기가 달라져요. V1에 있을 때 제일 작게 보이고요, V5에 있을 때 제일 크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구와의 상대적인 거리 때문이에요. 지구와의 거리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각 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위상도 달라집니다. 우리 달의 위상 배웠죠? 마찬가지예요. 달이나 우리 금성이나 지구나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지구에서 얼마나 보이느냐 하는 것이 위상각이었잖아요. 그쵸? 그 위상각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V1에 위치했을 때는 여기 이 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햇빛을 받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이겠죠? 거의 보름달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V3에 위치해 있을 때는 여기 E3에서 V3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태양의 빛을 받는 금성의 절반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오른쪽 절반. 그러니까 마치 오른쪽 절반, 상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럼 V5, E5 여기서 보면 태양 거의 앞쪽으로 오게 되니까 거의 초승달과 가까운 아주 얇은 부분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위상을 갖게 되겠다 하는 거죠. 금성의 위상 변화는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죠. 금성의 위상 변화는 바로 지동설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위상각으로 위상을 표현하는 걸 여기 지금 표현했어요. 3번이나 4번에 위치했을 때는 이렇게 보름달 가까운 반달보다 큰 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1번이나 6번의 위치에서는 시직경은 커졌어요. 그런데 위상은 초승달이나 금음달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행성 해볼까요? 외행성. 외행성 뭐 다 마찬가지인데 화성을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지구가 1번에 위치해 있었을 때 화성이 1번에 있었다면 화성은 여기 1가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지구가 2번으로 오면 화성은 2번. 지구가 3번으로 오면 화성도 3번. 자, 지금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죠? 이쪽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역시 무슨 어떤 시운동을 하고 있다? 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번부터 볼까요? 여기 지구가 5번에 있을 때 화성이 여기 5-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가 6번으로 오는 순간 화성이 6번이 됐어요. 즉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 즉 충이 위치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구가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성을 따라잡아요. 우리 육상을 한다고 했을 때 안쪽 트랙을 도는 선수가 달리기가 빨라서 바깥쪽 트랙을 도는 선수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럼 안쪽 트랙을 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깥쪽 트랙을 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역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구가 화성을 따라잡는 5번, 6번, 7번의 구간 동안에 마치 화성이 천구상을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적경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구간을 우리가 역행이라고 하고 역행은 어디서 나타난다? 그렇죠. 충 부분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서서 배운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선 역행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V4, V5, V6 V4, V5, V6 즉 어디 부분? 내합 부분에서 나타난다. 왜? 내합 부분에서 이번엔 반대로 금성이 지구를 따라잡기 때문에 따라잡는 부분에서 역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잡는 부분.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해가 잘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충 부분에서 역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행성의 위상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행성의 위상 변화는 사실 우리가 관측해보면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행성처럼 반달보다 작은 초승달 이런 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반달보다 큰 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외행성, 화성 말고 목성이나 토성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그 궤도상에서는 위상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게 맞아요. 화성은 그나마 조금 나타나는데 그 화성의 경우에도 아주 배율을 크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만 알 수 있는데 화성은 또 워낙 크기가 작아요. 지구의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위상 변화를 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만약에 위상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 즉 보름달보다 작은 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행성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성의 공전 주기라는 것은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그걸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알아낼까? 직접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회합 주기라는 것인데 회합 주기는 우리 위치 관계 다 배웠죠. 행성이 내행성의 경우에 합에서 합에까지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외행성의 경우에는 합에서 합 또는 충에서 충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합이라는 것은 이각이 0도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각이 0도가 됐다 다시 0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이각이 180도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각이 180도가 되었다 다시 180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합 주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회합 주기라는 건 뭐냐면 합에서 합 또는 충에서 충인데, 외행성을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지금 충의 위치에 있잖아요. 다시 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쪽 궤도를 도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외행성은 아직 한 바퀴 돌지 못했겠죠.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외행성은 얼마만큼 가 있을 거예요? 다시 충이 되려면 지구가 그만큼 따라잡아야 되죠. 지구가 좀 더 가는데 그 사이에 다시 행성이 또 가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태양과 행성과 지구가 다시 일직선이 될 텐데, 다시 일직선이 되었다는 말은 지구가 외행성보다 한 바퀴를 더 자전했다는 얘기죠. 한 바퀴를 더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회합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회합주기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를 P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행성의 공전 각속도는 P분의 36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지구의 공전 주기를 E라고 할게요. P는 플래닛, 행성이란 뜻이고 E는 지구, 얼스, 지구란 뜻이에요. 지구의 공전 각속도를 E라고 하면 2분의 36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둘이 같지가 않고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안쪽 궤도를 도는 행성이 더 빠른데 며칠이 지나면 360도 차이가 날까? 요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출발했다가 회합주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천체 한 바퀴를 더 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성의 공전 각속도에서 지구의 공전 각속도를 빼줍니다.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내행성의 경우에는 내행성이 공전 각속도가 더 빠르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는 지구가 공전 각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빼주면 외행성이냐 내행성이냐에 따라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절대값을 붙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하루 동안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며칠이 지났을 때 우리가 360도 차이가 나겠느냐, 한 바퀴 차이가 나겠느냐 해서 S가 바로 회합주기가 될 거 아니에요. 회합주기는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회합주기를 알고 지구의 공전주기를 아니까 나머지 하나 P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양변을 360도로 나누면 P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S분의 1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이 행성들의 회합주기를 다 구한 다음에 지구의 공전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행성들의 공전주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성들의 회합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이제 뺄게요. 자, 얘네들의 그 회합주기를 보게 되면 일단 회합주기가 가장 긴 게 누구예요? 화성이에요. 그리고 외행성의 경우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갈수록 회합주기가 점점 작아져서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에 수렴하죠. 왜냐하면 회합주기라는 건 한 바퀴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지구가 외행성을 한 바퀴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365일 지나야 되겠죠? 근데 저 멀리 있는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약 3도밖에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3일만 지나면 다시 한 바퀴를 따라잡는 거죠. 1년하고 3일만 지나면 회합주기가 오는 거죠. 굉장히 공전속도가 느리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화성은 지구하고 공전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회합주기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한번 충이 됐다가 다시 충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성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궤도를 잘 계산해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행성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니까 안쪽 궤도를 도는 그 행성의 공전주기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회합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성은 1년보다 짧고요. 금성은 그 다음에 지구와 그 공전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역시 회합주기가 매우 길게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합주기를 구해서 행성들의 공전주기를 알아내게 되었다. 우리 계산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